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과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를 들썩이게 했었던 몇 개 안 되는 손에 꼽히는 최상급 재료, 첨생법이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관련 이슈 내용과 관련주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과거에 이제 황우석 박사 사기 사건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종목명까지 아시는 분들은 흔치 않은데 주식시장 밖에서나 안에서나 난리가 났었죠. 주식시장 안에서는 관련주들이 들썩였었고 밖에서는 대국민 사기라는 내용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이슈 첨생법 시행 안 된다는 것을 되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단축시켜주게끔 조치를 취해준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고 우선심사거나 새치기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것과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심사받는 게 아니라 개발자 일정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심사해주는 거. 기업한테 맞춰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임상 3상까지 기다려가지고 막 7, 8년, 10년까지 기다린 다음에 시판하는 게 아니라 임상 2상까지 완료되고 나서 조건부로 허가해줘가지고 판매가 가능하게끔 대략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적으로 단축되게끔 매출이 그만큼 3년에서 5년만큼 빨리 발생되게끔 조치를 취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업한테 이득인 거죠. 그리고 난치병 치료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각광받을 내용인 거고. 과거에 움직였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황우석 박사가 2000년대 초반에 사기극으로 해서 각종 복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2005년도 말이죠. 그때쯤에 사기로 의심을 받다가 결국에 사기 판명이 나고서 그때 끝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미국에서 특허로 인정받으니까 여기서 한번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었냐. 2016년에 국내에서도 입법화 시키려고 저쪽 시장을 키우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물거품이 됩니다. 법이 올라갔었다가 표류가 되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시도가 되다가 결국에는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사태 때문에 완전히 그냥 2019년도까지 해서 그냥 무기한 표류되는 줄 알았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걸 되게끔 생명윤리법을 이제 어기고서 법적으로 허가해주는 쪽이 아니라 되는 쪽에서만 가능하게끔 바꿔주는 것이고 되는 쪽이라고 하면은 유도만능 줄기세포입니다. 인간의 난자, 수정란을 사용해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진행하고서 약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되는 쪽으로만 수정란을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만 해서 인간윤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생명윤리법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만 해서 가능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슈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관련주들이랑 살펴보게 되면은 요겁니다.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황우석 박사 사건 때부터 있었던 종목도 있고 그때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기업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신규 상장된 기업들도 있는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슈가 지난달서부터 해서 계속 준비는 돼 있었어요. 워낙에 코로나 때문에 이쪽이 주목을 못 받았었던 것이지 계속 움직이고는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하시냐? 이 이슈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니까 최근까지 주가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반응 없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은 패스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의 흐름을 타고 있었던 코로나 관련주가 아닌데 제약바이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들 그 중에서 이 목록에 있는 종목들은 이 이슈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들이 많아요. 이거 어차피 안 되는 걸 되게끔 해줘가지고 블루오션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적으로 단축시켜주는 건데 이게 뭐 큰 이슈가 되겠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상 2상에서 임상 3상으로 가는 기업들 임상 3상은 어차피 생돈 들여서 하는 거고 투자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기업 자체의 돈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임상 2상 완료해가지고 조건부 허가 받아서 시판 먼저 하고 임상 3상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매출 발생시키면서 임상 3상까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단축되는 게 있죠.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업 쪽에 이득이 크게 안겨지는 상황이다. 물론 그 난치병 치료제를 투약받는 환자 입장에서도 패스트트랙 제로 조건부허가로 해서 임상 이상 끝난 거 바로 투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왜냐? 3년, 4년 뒤에는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은 간단합니다. 2016년도에 제약바이오 대세 붐을 일으켰었던 2014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때는 사실 약했어요. 이때는 실제로는 일부 테마로만 움직였었고 개별 이슈로 움직였었던 거고, 2016년에는 제약바이오 전체를 끌어움직였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 정도까지만 나와도, 2014년도 흐름 같은 것만 나와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주들을 흐름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홈캐스트인데, 홈캐스트는 황우석 박사 관련주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첨생법 관련 흐름인지 첨생법 관련 흐름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기존에 올랐던 시세가 완전히 다 코로나 렘데시비르 관련으로 해서 움직였었기 때문에요. 차바이오텍 신기해요. 얘는 상장 폐지 갈 뻔하다가 유단강에서 줄넘기 하다가 줄다리기 하다가 넘어왔어요. 살아 돌아왔고 이번에 첨생법 관련으로 해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이거 안트로젠 내용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안트로젠, 그리고 SMC 생명과학, SCM 신규 상장주죠.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요거 다 보면은 좀 그런데, 그래도 다 볼까요? 아니죠. 임상 2상 진행하고 있는 걸로, 임상 1상 완료한 것들 위주로 해서 보겠습니다. 코아스템은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던 거, 종목명만 봐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요. 살짝 애매합니다. 그리고 녹십자 랩셀, 유틸렉스, 바이오 솔루션, 테고사이언스, 헬릭스미스, 올릭스 보도록 합시다. 옵티팜, 제넨바이오도 오늘 크게 움직였었는데 폐기물 관련으로 해서 움직였죠. 이번에는 살짝 애매하고요. 파미셀 같은 상황입니다. 역시도. 그리고 제넥신, 헬릭스미스, 최근에 MSCI 지수에서 퇴출된, 그래서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게 조금 살짝 애매해진 상태죠. 올릭스도 오늘 반응이 있었고요. 바이오 솔루션 오늘 살짝 반응이 있었네요. 유틸렉스, 셀리드 반응이 있었고요. NKMX, 코아스템.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애매한 거 빼고 보게 되면은 옵티팜, 셀리드, 코아스템, 유틸렉스, 제넥신, 녹십자 랩셀 정도까지인 거고, 이번에 볼만한 종목들은 이 정도까지인 거고, 과거를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파미셀이랑 차바이오텍, 홈캐스트, 네이처셀 같은 종목인데,
이번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거는 워낙에 과거에서부터 좀 그래 왔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패스하고서 방금 보여드린 종목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요겁니다. 목십자 랩셀, 셀리드, 코아스템, 유틸렉스, SCM 생명과학, 차바이오텍, 옵티판 같은 거는 너무 높죠? 올릭스, 바이오솔루션 요 정도까지요.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해서 보는 것이고, 홈캐스트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당일 단타로 끝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날까지 끌고 가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예상이 안 되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라 그냥 과거 이력이 너무나도 화려했었던, 왕년에 잘 나갔었던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같이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반응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말들이 많지만 업계에서도 기존 약사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임상 3상까지 끝내고 나서 시작하는 거랑 판매 시작하는 거랑 임상 2상 끝내고 나서 판매 시작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고, 임상 1단계부터 장기 추적 조사를 요구하는데 여기에서도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네요. 어차피 임상에서는 기업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이니까, 변화 없는 거니까 그것을 정부가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완성되고 나서 득을 보는 거는 기업이니까. 그런 것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업들의 발전 속도,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 이쪽으로 분명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 이슈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잡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시장에서는 반응이 변동성이 크게 자주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결과물은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명쾌하게 답변을 내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28일 시행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뭐 과거에 이렇게 규제 안 하나 아니면은 정부 정책 추진했었을 때 국내에 있는 기업들, 해당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매출 탑에 찍히는 그런 기업들 말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업들이 그쪽 사업으로 신규 사업 진행하겠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마스크 관련해 가지고 이슈 많을 때 마스크 신규 사업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로 이슈 많았던 것처럼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한번 또 거품이 일어날 만한 내용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련 내용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